안녕하세요, 라스카도로입니다. 오늘은 2017, 2018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SUV, 그리고 2000년부터 2019년, 아니 18년까지 약 18년간 600만 대를 판매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SUV 중 한 대인 닛산 엑스트레일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 엑스트레일은 3세대 모델이에요. 네,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 모델로, 정확히는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3세대 모델은 2013년에 처음 런칭, 2013년 6월쯤에 처음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2019년 1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처음 사실 이 엑스트레일을 소개한 건 2018년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저는 이 차를 처음 봤었는데요. 사실 2018년 6월에 첫 선분을 보이고 1월까지 약 한 6개월 만에 사실 한국 시장에 출시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뭐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6개월 만에 런칭한 거는 좀 빠르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느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닛산 엑스트레일은 사실 2000년에 처음 닛산에서 만들 때요, 2천만 원대, 그리고 4인승이 4명이 편안하게, 그리고 4바퀴 굴림의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차가 바로 닛산 엑스트레일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닛산의 상징인 V 타입의 그릴은 어찌 보면 뭐 차량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크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크롬 관리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거에 비하면 뭐 호불호는 확실히 갈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멀리 놓고 봤을 때 2013 페이스리프트를 2016년에 했다고 쳐도 약 좀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한 모델이지만 디자인적으로 부족함은 딱히 없습니다. V 그릴과 더불어서 헤드라이트 부분이 V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중앙으로 모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뭐 공격적인 느낌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정적인 느낌도 좀 주고 있으면서 세련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크기는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QM6와 거의 비슷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차량은 닛산 르노 얼라이언스로 공동 개발된 차체로 QM6 차체와 닛산 엑스트레일 차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QM6보다 조금 더 큰 차량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전장 길이도 QM6보다 좀 더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북미 시장에서 좀 많이 팔려고 만든 차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SUV에 다운 넉넉함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휠을 한번 살펴볼게요. 휠은 일단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19인치 휠이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이 3,46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륜 구동이 3,460, 4륜 구동이 들어가는 게 이제 3,70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4W 테크라 그래서 3,700에서 4,100만 원으로 뛰는데요. 사실 옵션적인 부분이 4W와 4W 테크에 대한 부분 중 하나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18인치 휠이냐 19인치 휠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휠 때문에 4WD에서 4W 테크로 살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차선 이탈 방지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안전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 저는 4WD 모델보다 3,400만 원에 2륜 구동 모델을 사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자, 리어 디자인은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QM6와 좀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특히나 뭔가 이렇게 좀 직각으로 깎여 있는 듯한 이 디자인은 나쁘지는 않은 뭐 그런 느낌을 주고요. 전면에 V 타입의
이미지를 리어에서도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재밌는 게 멀리서 보면 볼수록 차가 좀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아마 그 이유는 하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까지 뭔가 좀 점점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듯한 느낌 때문에, 그리고 테일 램프도 사실은 이 크기보다 좀 더 커지는 뭐 테일 램프가 뭐 한 이만큼 나온다, 아니면 세로형이다 라고 했으면 차가 좀 더 커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엑스트레일은 일단 QM6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실질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스트레일 트렁크를 보면요, 2열을 접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 꽤 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공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간을 빼놓고 본다 그러면 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 더 편하게 더 넓은 공간이 원한다면 2열을 접으면 좀 더 넓은 공간으로 QM6랑 비교하면 QM6보다는 좀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닛산 엑스트레일의 실내는 뭐 딱히 부족함이나 큰 단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3,460만원 가격의 실내와 4,100만원대의 이제 풀옵션과 비교해도 실내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먼저 스티어링 휠을 살펴보면 약간 D컷 스타일로 3포크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죽 재질이 조금 더 소프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SUV 차량이지만 스티어링의 그립감은 좀 얇다는 제 느낌이 있습니다. 좀 두껍고 뭐 가죽 재질을 조금 더 부드러운 재질을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뭐 전체적인 스티어링 휠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트레일에서 가장 단점을 꼽는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렇게 계기판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기판은 차량이 처음 나온 2013년부터 지금까지 조금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사실 요즘에 너무나 풀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뭐 기능적으로 봤을 때 딱히 뭐 부족함이 없고요. 뭐 쓰시는 것만 쓰신다고 하시면 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블랙 하이고르시로 되어 있어 그냥 일반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버튼이나 약간의 이 크롬 방식을 사용하는 게 닛산에서는 되게 강한 어필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요즘 나오는 차들이 너무 워낙 잘 나오고 화려하기 때문에 크게 뭐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닛산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미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디자인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큰 장점이 아니라고 보실 수 있지만 닛산 SUV들은 거의 다 CVT 미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닛산의 CVT는 자트코사의 엑스트로닉 CV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CVT 미션은 차량의 연비나 주행적인 효율을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의 최고의 장점은 이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컵홀더를 보면 이 두 개의 컵홀더가 있고 조그만한 공간이 있고요. 버튼은 사실 열선 버튼은 하이로 이렇게 버튼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르노 SM5에서도 봤던 버튼이라 사실 좀 터치 방식으로 차라리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또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보면, 자, 대시보드나 아니면 이런 가죽 소재들은 아주 고급스럽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정도 수준에서, 도어 트림을 보면 약간 카본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플라스틱인데 카본 필이 나는 플라스틱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나름 신경 쓰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닛산 엑스트레일의 또 한 가지 좀 의아한 점 중 하나가 주행 모드가 여기 달려 있는데 에코, 스포츠 이렇게 주행 모드를 이곳에 몰아놔서 사실은 처음 주행하면서 주행 모드를 찾는 게 좀 낯설기도 했고요. 그리고 트립 리셋도 사실 이 버튼에 여기에 달려 있어서 좀 애매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닛산 엑스트레일에 대해서 리뷰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주행적인 부분을 제가 뭐 많이 오랫동안 시승한 게 아니라서 간단한 제 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닛산 엑스트레일은 국내에서는 2009년 1월에 런칭은 한 모델인데, 사실은 닛산 엑스트레일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9년 동안 600만 대를 넘게 판 베스트셀러 차량이고요. 그리고 2017, 2018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SUV로 약 2년 동안 선정된 모델인 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이 차를 이렇게 좋아할까 라는 부분이 참 궁금해서 차량 리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닛산의 엑스트레일은 우리 주변에서 보기 가장 흔한 QM6랑 형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트레인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차체나 이제 샤시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QM6랑 같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QM6보다는 조금 더 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장 길이나 전폭 길이를 보면 조금 더 큰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QM6 가솔린 모델은 2.0 가솔린 모델이지만 닛산 엑스트레일 모델은 2.5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2.0과 2.5 사실 이 정도 크기의 2.5 가솔린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차의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혼다의 CR-V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차량도 2.0 가솔린을 탑재했습니다. 닛산 엑스트레일은 2.5 가솔린 자연흡기로 177마력, 174마력 172마력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24토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2.0 QM6랑 비교를 하면 144마력을 가지고 있는 QM6와 비교했을 때 그냥 500cc 배기량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행감에서도 2.5라고 하면, 그러니까 2.0과 2.5의 차이가 이게 좀 큰 차이가 나는데요. 2.0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 가솔린 SUV 요즘에 다 그렇게 나오니까 정도가 되지만, 사실은 2.5라 그러면 약간 배기량이 높은데 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니까 당연히 잘 나가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QM6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솔린 SUV 중에서는 좀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닛산 엑스트레일러는 2.5 가솔린으로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이 차량은 뭔가 연비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 크기에 비해서 잘 안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지만, 사실은 체감적으로서는 QM6랑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닛산 엑스트레일은 일단 가속성을 보면, 가속성에 있어서 점수를 10점 만점을 준다면 저는 한 7점 정도 밖에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차 자체가 직발이나 가속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 차량이 아닌 그냥 다목적인 차량인데요. 사실 엑스트레일이 이번 모델이 3세대입니다. 1세대의 이 포커스는 2천만원대, 그러니까 일본 내수에서 2천만원대에 4명이서 그리고 4바퀴 굴림으로 정말 잘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차가 이 차량이고요. 1세대, 2세대 모델까지는 약간 오프로드 성능에 굉장히 많이 치중한, 그리고 닛산 4x4 인텔리젠트 시스템이 들어간 만큼 상당히 오프로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3세대 모델로 약간 온로드에 대한
강점을 좀 더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2013년 정도에 이 차가 처음 출시가 되었고요. 일본에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2016년 여름쯤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작년 부산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이고 올해 2019년에 출시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끝물인 차량의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전체적인 계기판의 이런 디자인 느낌을 봐도 사실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가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가속감은 2.5 가솔린으로 172마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마력으로 단순히 본다면 투싼 1.6 가솔린 터보 모델과 마력이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투싼 모델이 177마력 정도라고 했을 때 터보와 NA의 차이가 있겠지만 급 가속 시 3000rpm을 넘어가고 5000rpm까지 상당히 좀 시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RPM이 3000rpm 딱 넘어가는 순간 엔진의 회전질감이 상당히 좀 거슬리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소리에 비해서 치고 나가는 것도 좀 아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QM6도 2.0 모델 가솔린을 타보면 비슷한 느낌이고요. 치고 나가는 것도 QM6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느낌이지만 거기서 거기 같은 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르노 QM6가 국내에서 잘 팔린 만큼 이 녀석도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QM6 가솔린의 가장 큰 장점은 솔직히 파워트레인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가격이 가장 공격적인 무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QM6 가솔린 2.0 모델이 풀옵션을 다 하면 약 3천만원 중반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 차량도 3,400만원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옵션으로는 3,400만원에 시작하는 전륜구동 EWD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300만원 정도 더 비싼 3,700만원대 4WD 모델, 그리고 거기서 400만원 정도 더 비싼 4,100만원의 4WD 테크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차를 사면 무조건 풀옵션을 사야지 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데요. 저도 사실은 이왕 살 거 풀옵션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지만 이 차량만큼은 풀옵션엔 굳이 풀옵션을 사야 될까? 700만원보다 더 비싼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최하위 트림과 최고 트림의 가격이 7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700만원 차이에 안에 있는 옵션을 살펴보면 옵션 내용 그대로 전륜구동, 사륜구동 테크, 그러니까 전륜구동만 가지고도 이 차량을 주행을 충분히 가능하니까 4WD까지 가서 연비를 깎아먹느니 차라리 가격이 싼 전륜구동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WD에 대한 옵션과 그리고 4W 테크 최상위 트림의 옵션의 차이는 18인치 휠이냐 19인치 휠이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사실 애프터마켓에서 휠을 좀 더 저렴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입니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그리고 19인치 휠, 그리고 사륜구동, 이 다 모두 들어가는 게 3,400만원의 차를 구입할래 4,100만원의 차를 구입할래에 대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3,400만원대라는 건 국내 수입차 SUV 중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이거는 깡패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3,400만원대 정도면은 그냥 QM6 사는 가격에 조금만 더 돈을 조금만 더 주면, 물론 QM6에 대한 가죽 소재나 이런 옵션적인 부분이 더 좋겠지만, 그래도 QM6 국산차 살래? 아니면은 닛산 일본 차지만 그래도 수입차 살래라고 한다면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과 경쟁 모델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로 본다면 이 차가 19년 동안 전 세계에서 600만 대를 팔아먹었고 17년, 18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SUV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차로 뭐 막 악셀링을 크게 해서 뭐 가속감을 높이는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차로 뭐 있어 보이고 싶거나 아니면 이 최첨단 옵션으로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를 딱 이 세 가지 정도만 제외하고 본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가격대 성능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단점은 닛산 2.5 가솔린 엔진은 좀 오랫동안 사용했던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이제 다운사이징 터보는 이제 모든 자동차 브랜드에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닛산도 이제는 다운사이징 터보를 하던 아니면 이 가격대 어느 정도를 유지하면서 하이브리드로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만족스러운 거는 자트코사의 CVT 미션 하나, 딱 이 하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차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이유인 댐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소프트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이 엔진만 바꿔준다면 상당히 이 차가 한국 시장에서 아주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처음 나왔고 2016년쯤에 페이스리프트 됐기 때문에 뭐 몇 년 후면 뭐 불과 2-3년 후면은 아마 이 차의 풀체인지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 모델부터가 본격적인 닛산 SUV가 한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가까운 닛산 매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이 차량의 가격과 그리고 성능, 시승으로 성능 그리고 디자인을 살펴보시다면 가성비가 참 좋은 차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